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책 읽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 권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오래도록 읽어가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얘기하시는데 책도 정보를 주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주는 책은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제 예를 들면 그 땡기는 책들 있죠. 만약에 서점에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눈에 당장 들어오잖아요. 욕구가 생길 때거든요. 이렇게 푹 부풀어 올 때입니다. 그 책들 한 권, 두 권 뽑았잖아요. 세 권. 들고 오면 바로 카페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되지만 보통 이제 아이가 있으면 집에서 하시겠지만 공간이 있어요. 가면 2시간은 있으면 눈치가 보이거든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2시간 지나버리면 그 눈치를 준단 말이에요. 2시간 내로 끝내거든요. 근데 정보를 주는 책들은 2시간에 끝냅니다. 그 책에서 한 20%만 집어내도 다 끝난 거예요. 목차를 보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파악하잖아요. 그럼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고전이 아니고 내가 실험할 책이, 공부할 책이 아니면 독서는요, 그냥 정보를 주는 책이면 20%면 끝납니다. 책을 가져와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섭렵해도 끝까지 안 읽어도 돼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에 따라 다른데 고전같이 이렇게 깊게 실험해야 될 책들이 아니면 정보를 주는 책이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사극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극. 드라마 보실 때 한 편, 두 편 보고 안 끝내잖아요. 종종 하시죠? 종종 안 하십니까? 종종 못 하시죠? 바쁘면 못 하는데 사극 보시듯이 보시면 되고, 안 그러면 단편 같은 게 있죠.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다 싶으면 대화 있죠. 사람의 대화. 사람의 대화만 있는 목록만 읽어나가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거든요. 바쁘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좋은 책은 두시고 실험 좀 하십시오. 반복해서 소리내 읽으시고 그런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뭐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고전 아니면 그러면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책이 집에 이렇게 절비하지 않습니까? 책이 많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제 삶의 일상의 공간을, 책의 공간이 이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책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데 일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책들이 다 필요하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독서들 있지 않습니까?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책장에 아마 한 벽면 정도가 차근차근 내가 좋아하는 책들로 채워가면 보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과 나눌 책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이들이 크고 나면 또 이게 버려야 될 책들이기도 한데 그걸 정돈시켜 놓고 내가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나를 성숙시키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부모가 되면 아이가 한 명 있으면 굉장히 성장할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할머니가 되었다. 만약에 자녀가 내게 아이를 육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아이와 함께 손녀, 손자와 함께 다시금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독서는 행복한 교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독서법이 필요한데 모티머 애들러의 방법을 한번 가볼게요. 독서에도 기술이 필요한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글 쓸 때 글쓰기 교실을 하고 막 하거든요. 할 때 글 쓰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독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배워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읽어내는 것으로는 거치는 사람들이 많죠. 내 책 읽었다? 하루에 몇 권 읽었다? 10권 읽었다? 의미 없습니다. 10권 읽었다, 만족감은 있죠, 개인적으로. 그게 책과 내가 무슨 상관인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논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이렇게 벼루어내는 것이 아니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화에도 에티켓이 필요한 것처럼 독서도 태도가 중요해요. 도레미파 솔라시돌 칠 줄 알면 피아노 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되죠. 네. 독서 역시 기본 기술을 능숙하게 익혀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독서법을 엄마가 또 아빠가 가지고 있으면 그 내용 알고 있으면 아이들과 대화하기 훨씬 유용해요.
지도하기도 유용하고요. 넘어갑니다. 모티머 애들러가 미국 교육계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대학 교육이 실패했다는 절망감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썼습니다. 졸업 후에도 책 읽는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 보았거든요. 사람들은 책 읽으면 다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책 읽어도 제대로 기술 없이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하고 반성하는 인간의 부패로, 그러니까 인간의 부재로 좌절하게 됐다 얘기하면서 책을 씁니다. 넘어갑시다. 모티머 애들러가 얘기했던 게 딴 얘기가 아니고요. 고전 있죠.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대학 교육 후에도 글쓰기를 못 배우는 애들 많습니다. 대학생들 리포트를 받지 않습니까? 기겁을 합니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글쓰기를 왜 못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글쓰기, 독서법과 글쓰기가 함께 가는데, 이건 사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끝나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글을 정말로 뭘 쓰는지 몰라요. 글 쓰는 법들을 못 배운 거죠, 사실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부재, 이건 사실은 직장에서의 일터에서의 능력하고도 연관되거든요. 현재 있는 일터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가게의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거 독서하고 똑같아요. 독서법을 익힌다는 것은,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힌다는 것은 솔루션 있죠. 문제의 의식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는 거거든요. 글쓰기도 똑같아요. 독서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킬이라고 표현했어요. 단순한 읽기가 아니고 독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그리고 중세, 근대의 트리비움 방법으로 현대적으로 기술한 게 바로 모티머 애들러의 방법입니다. 트리비움이 뭐냐면 세 가지 삼학이라고 그래요. 삼학.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삼학. 문법 단계, 논리 단계, 수사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맹꽁이 단계, 당돌이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의 단계거든요. 맹꽁이가 뭐냐면 그냥 문법 단계인데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럼 논리 단계가 뭐냐면, 당돌이 단계는 뭐냐면 질문을 제기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3단계의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가 종합입니다. 레토릭 단계, 수사 단계인데 그것은 자기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관 독서인데요. 문법 단계가 일단 돼야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기술이 개관 독서입니다. 책의 내용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법 단계고요. 그 다음에 당돌이 단계, 논리 단계가 뭐냐면 분석 독서입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기술이거든요. 이 책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요즘 이제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아이들 보면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찬성해, 반대해? 왜? 이유가 뭐야? 너의 생각은 뭔데? 이렇게 해서 토론 배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석 독서 단계거든요. 핵심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찬반을 가지는 거고요. 3단계가 종합 독서인데 신토피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평가하고요.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하는 단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과 비교되는 책들을 같이 종합해서 읽고 평가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애들러는 이 독서법을 10대에 형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되면 이거 지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러는 이제 예전에도 그랬어요. 고대 때도 10대 때 이게 마무리가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도 19세 때 수사 선생이 됐거든요. 선생이었어요, 선생. 카르타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밀라노에서도 그랬거든요. 10대에 완성되는 단계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신토피칼, 이 대학생이 졸업해도 못해요. 논문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서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합적 사고하는 역량을 지니고, 그 다음에 대학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독서는 기술이고 익힐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개관 독서인데, 초보적인 읽기의 기초죠. 그 이 책을 볼 때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도 파악해야 되죠. 서점에 가면 책들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이 책이 내가 필요한 책인가 확인하는 게 개관 독서가 안 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 책의 서문을 보고, 속 표지를 보고, 얼개 있죠, 얼개. 구조를 보고, 그리고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설계도를 파악하고 나서, 이 책이 괜찮은 책인가? 좋은 책인가? 책에 이런 내용이 있네? 이걸 이제 살펴보는 게 이제 개관 독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꼼꼼하게 나가지 않고 훑어 읽기 방법입니다. 하나 붙들고 씨름해서 들고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서점에 가면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개관 독서의 이야기를 하고 한번 둘러보는 거죠. 서가 탐험을 가면 책들을 개관해서 쭉 보고 또 그 중에서 지금까지 10권, 20권 봤으면 가장 와닿는 거 있잖아요. 내가 꼭 가지고 사야 되겠다고 싶은 거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 가져오는 방법.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방법이거든요. 서점에 가서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한번 읽어봐봐. 목차 보고 표지 보고 확 다가오는 책, 내가 꼭 갖고 싶은 책들이 있는지 살펴봐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묻고 왜 그렇게 선택하게 됐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개관 독서가 없으면 분류가 없는 독서가가 됩니다. 속도갈 책인지 지독, 천천히 읽어가야 될 책인지 구분하는 거죠. 그 책을 쇼핑하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것 없으면 사실은 이제 독서, 이게 기초거든요. 개관 독서가 됐으면 그 다음 분석 독서인데, 선별된 책을 읽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꼼꼼하게 씹어서 소화시켜야 할 책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 좋은 책은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거든요. 유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 책이나 집을 수 없거든요. 좋은 책을 선별했으면, 개관 독서를 통해 선별했으면 일관성 있는 책들을 가지고 이제 한 문장, 한 문단으로 요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이 무엇을 말해라고 물었을 때 이 책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한 문장 혹은 한 문단으로 요약 가능한 책, 좋은 책들이거든요. 요약이 안 되잖아요. 나쁜 책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독서는 이 책에 말하고 있는 논지 있죠. 가장 중요한 논지를 파악해내는 과정이거든요. 책 전체 흐름 핵심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표현해내는 데까지 가는 게 이제 분석 독서입니다. 넘어갑니다. 책이 건물이라면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목차 보면 설계도가 보이거든요. 그 목차가 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설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이제 어떤 사상이나 일관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책들은 목차를 보면 되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죠. 플라시, 그러니까 문학적 구조를 보면 플라시 뚜렷한지 정확한지 보는 거죠. 책에도 설계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독서는 이 저자가 말하는 내용을 역추적하는 겁니다. 흘려놓은 걸 압축하고 퍼뜨려 놓았던 것을 모으는 작업들이 있죠. 이게 이제 분석 독서인데 독해하는 글을 책을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엑스레이 찍기라고 얘기하죠. 책의 구조를 파악하고 하는 작업이 분석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렵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석 독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책이 무엇에 관한 책인가? 책 있죠. 이 책이 뭘 말하고 있는 책이야? 주제가 뭐야? 최근에 독서하는 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책에 말하는 내용이 뭐야?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야 되죠. 그리고 저자의 주장과 논점이 뭐야?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논지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저자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파악하지 못하면 저자에게 홀리거나 저자에게 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픽테토스의 책을 읽더라도 그 명상록이 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홀려가면 그 사람의 논점과 관점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그 주제에 있거든요. 운명이라 보는 운명론에 가는 것이라면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또 이쪽 책 읽으면 이쪽 로 따라가고, 이게 뭐 분석하지 않으면 그 안에는 통일된 사상들이 흐르고 있는데, 니체 책을 좋아하잖아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 책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안티크리스티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세계관,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거, 이것들을 보는 게 이제 분석 독서입니다. 읽다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내가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 아 그래, 난 그리스인 조르바의 책을 보니까 진짜 멋있어. 이렇게 니체처럼 무소의 뿔처럼 바람에도 걸리지 않는, 그죠? 바람에 여과에 살아가는 이런 멋진 모습이 난 멋있어 할 수 있고, 아니야 이건 해체된 삶을 따라서 이 방황이야. 불교가 그렇잖아요. 불교는 사실은 답이 없는 거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의 바다 속에 해탈을 스스로 하라 그러는데, 엘리트도 슈퍼 엘리트도 불가능할 거라고 우리가 논증을 하고 살피고 좀 따져보면 그렇거든요.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하죠? 부다처럼 깨달음을 통해서, 또 라마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극단의 고행을 통해서 불가능할 거거든요. 비판하는 거죠. 이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라갈 수 없는 것인지를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책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책의 의의가 뭔가를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정도를 내는 거. 이 네 가지만을 그 책에서 이렇게 써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잘 조리하면 아주 멋진 서평이 됩니다. 좋은 글에 대한 분석한 독서에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신터피칼 방식인데요. 종합 독서입니다. 독서의 꽃이자 열매를 주는 수사 단계. 우리 어릴 때 서당에서 맹공이잖아요. 하늘 짠, 땅, 짠 막 배우잖아요. 그렇게 막 하다가 대학 중용 배우고 막 계속 읽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에 갑니까? 대과, 속과, 시험 가서 뭐 합니까? 그거는 그 주제가 딱 주어지잖아요. 대동법 시행에 대해서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해서 이때까지 익혔던 그런 많은 어떤 문장들과 글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써내는 거잖아요. 시 배틀 하잖아요. 그 시조 가지고 서로 배틀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문헌들을 가져와서 풀어내는 방법이, 이게 뭐냐면 수사거든요. 수사. 그러니까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 관점으로 풀어내서 이 문제를 대안들을 제시할 것인가가 이제 수사 단계입니다. 이게 종합 독서의 묘미입니다. 논문이 그렇고요. 여러 책들을 읽죠. 내가 사랑했던 주제에 따라서 글과 기록들을 풀어내는 것 있죠. 자기 의견을 가지는 게 이게 종합 독서거든요. 한 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봤다. 그 다음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봤다. 봤으면 이 책들을,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책들을 쭉 섭렵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 입장을 종합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다라고 풀어내는 방식, 이게 종합 독서입니다. 달리 말해서 주제별 독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권의 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책들을 가지고 써내는 거죠. 그 분석 독서가 그 책을 막 해체하는 것이라면 종합 독서는 비교해 보는 거죠. 이 분석 독서가 기반이에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이거 서로 비교하면서 의견을 가지고 내가 종합해 보는 것, 이게 종합 독서입니다. 의견들을 줄 세우고 나서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나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게 이제 리포트죠.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에 간다는 것은 자기 의견을 가지는 거거든요. 토론 배틀로 들어가는 거, 수사 단계로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주장, 저기서 말하는 주장, 선생님이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서로 벼루어지는 과정이 있죠. 이게 대학이거든요. 근데 학생들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기의 독서에 대한 분석 독서도 어렵고 종합 독서도 어려운 상태에서는 글을 쓰기가, 리포트를 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자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단계, 나도 내 의견을 가지고 내 입장을 가지는 것 있죠. 이게 종합 독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게 대학이다. 이건 대학 가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전에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모티머 애들러가 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트리비움이라고 그러죠. 문법, 논리, 수사. 입력하는 거고 분석하는 거고 출력하는 것. 읽기와 토론과 쓰기. 그리고 고대로부터 동서양 막론하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트리비움이요, 서양도 동양도 동일했습니다.
중세까지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독서 기술과 그것을 수사되는, 표현되는 쓰기 기술, 말하기 기술로 연결되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개간 독서는 넘쳐나는 책이 많은 우리 시대에 책을 선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고대 작가들의 서재에 가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책이 훨씬 많을걸요? 플라톤 책 저보다 많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모르지만 엄청 차이 날 겁니다. 책이 적어서 우리가 공부를 못할까요? 그렇게 사상을 만들지 못할까요? 아니거든요. 책 몇 권 없었어요, 그 사람들. 소요학파라 그러죠. 트래킹 학파. 아리스토텔레스가 리케이온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늘 아침마다 걸었어요. 트래킹하죠. 트래킹하면서 뭐냐면 대화, 철학을 나누는 거, 삶을 나누는 거죠. 소요학파라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고대 선비들이나 아니면 스님들, 이분들은 지팡이 짚고 산을 막 넘나들고 다니죠. 트래킹하죠. 트래킹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사상을 논하고 막 하죠. 넘어가 봅시다. 네. 찰스 든 스플전은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거든요. 이분이 철로역정을 1000번 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휘가 대단한데요. 어디서 왔냐면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을 자기 안에 새겨 꾸겨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책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를 보여주는데, 김덕신 같은 경우에 사마천의 사기를 10만 번 읽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한비자 책을 수십 번 읽으셨더라고요. 강의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우겨 들어오는 거죠. 우겨 들어오면 자기께 되잖아요. 안과 밖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모를 방식으로 우겨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30권을 김덕신 같은 경우에는 10,000번 넘게 읽었다 그래요. 30권을. 한 권을, 여러분 100권을 한 번 읽는 것보다 한 권을 100권 읽으면 훨씬 힘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와 함께 우리가 살폈는데 이 습이 되도록 들어오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0권,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공부의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천천히 나중에 PPT를 복생께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적을 내는 방법인데 이거는 스킬에 대한 거라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 당연히 시험에 성적을 내야 되는 학생들 있죠. 그건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아까 쉬는 시간에만 하셔가지고, 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면. 전작적 독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상학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토르 프랑클로 썼거든요. 근데 그분 책을 일단 다 삽니다.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책들을 다 발췌했습니다. 한도로 묶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석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빅토르 프랑크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자. 네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들과 관련된, 사상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발췌하고 정리하고 발췌하고 정리하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글로 만들어냈거든요. 또 이제 신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몰트만, 에르스턴 블로우라든가 책들을 보고서 전작적 독서라 그러죠. 한 사람을 잡았으면 때려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때려잡기 그냥. 성경을 우리가 끝까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저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잡아서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의 세계를 훨씬 잘 이해합니다. 단행본을 봐도, 앞에 태작을 봐도, 아니면 유작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흐름들과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글을 보더라도 되게 와닿는 언어가 있고요. 표현이 있고 와닿지 않는 표현이 있거든요. 와닿는 표현. 어떤 사람은 깔끔한 어휘를 좋아할 거고, 어떤 분들은 좀 수사적인 걸 좋아할 거고, 내게 맞는 책들이 있거든요.
외국 저자 같은 경우에는 번역자를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인데 그 책이 내 귀에 내가 읽기에 눈에 잘 들어오는 책 있죠. 그 책들을 잡았으면 박완서를 잡았다. 그럼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 사람의 책들을 모조리 가져와서 읽어보는 방법도 독서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내게 이렇게 안착이 되면 그 다음 책들은 쉽거든요. 쉽습니다. 독서에도 왕도가 있습니다. 공부에도 길이 있는데 이제 방법들이 있죠. 독서도 이렇게 객관 독서하는 거, 분석 독서하는 거, 깊이 있게 얘기는 오늘 다 못 나눴습니다만 종합 독서하는 것들.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아이들 논문 지도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종합 독서를 해 있으면 다른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가 책을 분해해내고 분석해내고 이 논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주석을 달고 비판을 하면 이미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10대 때 완성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그런 공부법을 잘 몰라서 독서법을 몰라서 답답하죠. 안타깝죠. 네. 그게 되면 사실은 기업체에 가면 기업체에서의 어떤 문제들 있죠. 문제를 개관하고 분석하고 그 해답 종합하면서 해답을 찾아내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같이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정책이라든가 어떤 입안할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둘러보잖아요. 해외에 있는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코로나 상황에서는 또 어떤 전염병이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보는 방법들이 삶과 나뉘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로 가는 거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독서에 대해서 함께 살피는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으로 주신 많은 고전들과 좋은 책들을 섭렵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소중한 교회와 목사님 또 함께 몸을 이룬 식구들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의 결과 또 단결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